이제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요, 불안 장애에 대해서 다루는 정신과 전문의들이나 불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불안의 원인은요, 모든 것이 다 불안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네. 모든 것이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잘 모르겠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불안해도 될 것도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요즘까지 코로나 시대 때는 어때요?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르는까지도 불안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갑을 끼고 눌러요. 그리고 손을 안 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볼펜이라든지 다른 걸로 이렇게 막 누르거나 비가 올 때는 우산 끝으로 누르거나 갔다 오면 딱 손을 씻어. 손을 한번 씻어도 뭔가 왠지 균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두 번 씻어. 비누가 없으면 비누가 없어서 또 불안해. 어떻게든 찾아와서 또 씻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는 좀 점점 심하게 가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다 만지고 나도 하나도 안 불안해가 안 씻어요.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 이렇게 그 원인에 대해서든 그 강도에 느끼는 강도에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뭔가 하나 꼭 찍어서 찾아내기가 이 원인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뭐냐 하면은 그 개인의 내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되어서 일어나는 거다. 좋게 보면 원인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나쁘게 설명해 보면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 안 하고 꼭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그거 빼고 나면 세상에 뭐가 남겠어요. 그게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또 듣는 사람, 강의 들어온 사람은 그럼 뭐 웃자란 말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원인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면은요, 무수히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유전, 두뇌 이상, 이거를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두뇌가 불안이나 걱정, 스트레스 또는 이런 공포가 생겼을 때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한다 그랬죠. 그죠?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을 이렇게 방출을 하거나 또는 코르티졸을 방출을 하는데 이것이 위험 신호가 없는데도 방출을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학자들이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유전적인 소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유전의 영향이 거의 3분의 1이라 그래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공황장애가 유전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주변이라 그러면은 가족들로 연결되는 어떤 친척들, 가까운 친인척들 중에서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런 불안이나 걱정이 좀 과도할 경우에 이제 보는 거죠, 원인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같은 유전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두뇌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포나 이런 두려움들을 불안이라는 걸 느끼는 것이 편도라 그랬는데 이 두뇌의 그 불안을 느끼는 그 영역에 보면은 구조가 약간 변화되어 있거나 조금은 거기에 이상이 있는 이거는 이제 영상 장비로 촬영을 해보면은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뇌의 어떤 이상이나 약간의 변형, 구조의 어떤 이상 이런 것에서도 불안이나 공포, 두려움들, 걱정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원인들이 뭐냐 하면은요, 뭔가 갑자기 확 나오죠. 도매금으로 이제 내놓았는데
이걸 하나하나 그냥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보면요.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비교입니다. 비교.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 있어요? 주변에 다 뭐죠? 샤넬 가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나만 샤넬이 아니라 나만 채널 가방이야. 그러면은 불안을 느껴요? 대부분은 안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비교에서도 다른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뭔가 공부를 못해. 다른 아이는 다 키가 큰데 우리 아이는 키가 작아. 이러면 뭐죠? 이 비교에서도 불안이나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잘 사는데 내만 못 살아. 이 비교도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은요, 내가 뭔가를 실패하거나 뭔가에 미진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오늘 못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완벽주의는 자기 완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나요. 자기 마음 안에서 뭔가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기 안에서 알아차리게 되면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기보다 걱정이 돼요. 그런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자기 자신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반복되면 어떨까? 계속되면 어떨까? 그래서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공황장애나 이렇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과욕. 이거 뭐 당연하죠, 그죠? 욕심이 과하면 어떨 것 같아요? 늘 가져 있거나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 마음이 안 편해요. 걱정, 불안으로 이제 휩싸이게 돼요.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요새 주가가 자꾸 떨어진다 그런다 이러면 어때요? 불안해져요. 걱정이 돼요. 잠이 안 와.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이러면은 집을 가진 사람은 안 오르면은 걱정. 집을 사야 되는 사람한테는 오르면 걱정, 불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욕심과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해요. 아이고 그냥 뭐 텐트만 했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 이런 데에 불안이라는 게 안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의존성은 뭐냐? 사람에 대한 의존감이 좀 많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존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쑥 빠져나가면 나는 그냥 쾅 쓰러지진 않을까? 내가 혼자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부모가 싸운다 이러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내가 고아되는 거 아닌가? 내가 버려지는 거 아닌가? 엄마 아버지가 갈라지고 나면은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것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이죠. 이게 아이 때뿐만 아니라 어른도 의존성이 강할수록 불안감은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경쟁, 죄책감, 수치심, 트라우마, 실패, 인지, 지각 방식, 존재감. 여기에 빠진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요. 자, 인지, 지각 방식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인지, 지각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하는데 사건 상황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사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인지하고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사실은 나한테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쳐요. 오늘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 이렇게 봅시다. 또 엄청 나오죠. 이번에는 보면은요, 그냥 제목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결핍, 인간 한계, 고통, 모호성, 불확실성,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불안전함, 고독, 자유와 책임. 우리 사는 거 모든 게 다 여기 다 들어오죠, 그죠? 크게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색깔이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 거예요. 구분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구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유전과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리 육체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리 육체적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우리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병원에 가면은 약 먹으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약을 통해서 우리가 호르몬도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술이나 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생리 육체적인 불안의 어떤 원인들을 발견했을 때 생리 육체적인 원인이라면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정신과 이런 데에 과도한 어떤 불안 때문에 정신과에 가게 되면은 약물 처방을 참 많이 하죠. 그죠? 그게 원인이 생리 육체적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리적인 원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요, 육체적으로 이 호르몬이 같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불안이나 걱정이 과도해지면 초기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왜냐하면 초기에 만약에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그러니까 어떤 영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면은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은 그게 약물이든 상담이든 훨씬 빨리 치료되고 쉽게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래 가고 나면은 그냥 심리적인 것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생리 육체적인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좀 더 치료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거는 뭐 모든 병이 똑같아요. 육체적인 병도 초기에 치료하면은 쉬워지듯이 마음의 병도 초기에 치료하면 훨씬 더 쉬워요.